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해설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률이 80% 500kVA의 부하 설비에 100kV의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계산하면 수전점에서 부하는 약 몇 kV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피상전력이 주어져 있죠. 피상전력이 500kV짜리를 줘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률이 0.8이라고 줘놨죠. 0.8. 그러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할 수 있죠.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역률. 그래서 얘는 400kW. 그리고 무효전력은 500에 역률이 0.8이죠. 코사인이 0.8이니까 사인을 써서 역률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 얘는 300kW 바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콘덴서 용량 QC는 100kV짜리를 달았다 그랬습니다. 100kVA. 그러면 무효전력이 PR 프라임이 PR 마이너스 QC가 돼서 300 마이너스 100 200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새로운 피상전력을 물어봤죠. 새로운 피상전력 부하는 몇 kV겠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녀석은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으로서 루트 400의 제곱 플러스 200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20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 계산을 해보면 루트 400의 제곱 플러스 200의 제곱 그랬더니 447.21 447.213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 녀석이 그래도 딱 떨어지게 물어봤으니까 대략 450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450kV. 지금 피상전력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47.21이니까 450에 가깝더라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 공식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죠.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은 PA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P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그런 거 잊지 마시고 2번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가공지선은 철탑 맨 위에 달려있는 선이죠. 그래서 얘는 직격차폐 효과, 그리고 두 번째가 정전차폐 효과, 그리고 전자차폐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누릴 수 있죠.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1번 유도래에 대해 서지에 대하여 그 가설 구간 전체에 사고 방지 효과가 있더라. 맞습니다. 유도래. 두 번째 직경내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며 탑 상부의 시설함으로 뇌는 주로 가공지선에 내습한다. 맞죠? 직경내. 그래서 정전차폐가 유도래고 쓸 수가 있고 송전선의 일선지락 시 지락전류의 일부가 가공지선을 흘러 차폐작용을 하므로 전자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더라. 맞는 말. 4번 가공지선 때문에 송전선로의 대지정전 용량이 감소하므로 대지와의 사이에 방전을 할 때 유도전압이 특히 커져서 차폐 효과가 좋더라. 이게 틀렸죠. 유도전압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은 유도전압이 CS 플러스 CM분의 CM 곱하기 2죠. 단상에서 쓸 때는. 그러면 당연히 대지정전 용량이 증가하면
유도전압이 줄어서 차폐 효과가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03번. 부하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거. 부하전류를 끊지 못하더라. 부하전류를 차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달로기가 되죠. 달로기. 달로기는 무부하 회로의 개방이죠. 무부하 회로 개방. 또는 선로 분리. 회로 분리를 할 때 쓰죠. 회로 분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1번 DS가 되죠. DS. 나머지 ACB, OCB, VCB 전부 다 차단 장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플리커 경감. 대책이더라 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플리커가 뭐예요? 깜빡임 현상이죠. 전력 부족할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기가 없을 때 깜빡깜빡이면서 이게 피로감을 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낮아져서 생긴다 그랬죠. 전압이 낮을 때 전압이 낮아져서 생기더라. 그럼 우리는 전압이 낮아져서 생겼으니까 전압을 높여주면 되겠죠. 근데 공급 측 방안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거. 1번 공급 전압을 낮춘다. 공급 전압이 낮아져서 생겼으니까 공급 전압을 높여야 되겠죠. 공급 전압을 높인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 맞고, 단독 공급 계통을 구성한다 맞고, 단락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을 낮춘다. 1번이 틀린 거고. 5번. 삼상 무부하 발전기 일선 지락 고장 시에 흐르는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단 2는 접지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이고 Z0, Z1, Z2는 발전기의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핵심은 일선 지락이 되겠죠. 일선 지락, 지락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 A상, B상, C상인데 A선이 이렇게 지락이 났다 라고 하면 지락전류가 흐르죠. 지락전류 IG. IG는 3배의 영상전류가 되면서 요놈은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분의 3배의 2A더라. 그래서 3배가 되니까 3EA더라. 그리고 임피던스도 3개를 다 썼죠. 그래서 지락이면 영상, 정상, 역상 3개를 다 쓰게 돼 있죠. 이 녀석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2가 들어있는 3번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5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수력발전소에서 분류 중 낙차를 얻는 방법에 의한 분류 방법이 아닌 거. 낙차를 얻는 데다 밑줄 쳐놓으시고 낙차를 얻는 방법. 그러면 낙차를 얻는다.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얻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수로식, 두 번째 댐식, 그리고 댐수로식, 이런 것들이 있죠. 1번 댐식, 2번 수로식 맞고 3번 양수식이 틀렸죠. 양수는 낙차를 얻는 게 아니죠. 낙차를 얻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남는 물을 끌어올렸다가 필요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니까
낙차를 어떻게 얻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유역 변경식. 유역 변경식은 뭐가 되죠? 유역 변경식. 물을 얻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치수와 방류를 달려요. 물을 얻는 곳과 물을 버리는 곳을 별도로 따로 쓰는 방식을 유역 변경식이다 라고 쓰게 돼 있죠. 낙차를 어떻게 얻느냐 이게 되는 거고 3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7번 변성기의 전격 부담을 표시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부담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러면 변성기 하면 대표적인 게 CT죠. CT 변류기 2차에 부하로 쓸 수 있는 걸 전격 부담이라고 하죠. 전격 부담이라고 쓰면서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고 쓰면서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VI I제곱 Z 이 식으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주로 VI나 I제곱 Z를 쓰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08번 원자로의 중성자가 원자로 외부로 유출되어 인체에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방열의 효과를 주기 위한 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차폐제죠. 차폐 막아준다. 차폐제. 그래서 원자로 외부로 유출되어 인체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열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걸 차폐제. 그래서 원자력 발전 문제로 가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답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9번 연가에 의한 효과가 아닌 거. 연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가하면 우리가 트랜스포지션이더라 라고 쓰게 돼 있죠. 트랜스포지션. 그래서 얘는 3등분해서 쓰기로 돼 있죠. 연가는 3등분하여 사용을 하기로 돼 있더라 라는 게 특징. 그러면 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체 길이를 L로 봤을 때 여기를 L로 봤을 때 이렇게 3등분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이 녀석을 연가드라 라고 쓰죠. 트랜스포지션.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내려오고 맨 아래 것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맨 아래 것만 위로 올라오죠. 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오게 돼 있더라. 그래서 총 길이를 3등분 했더라 라는 게 특징. 3분의 L 3분의 L 3분의 L. 그래서 요구하는 건 당연히 선로정수 평형. 파형 일그러짐 방지.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소호 리액터의 직렬공진 방지. 소호 리액터 접지. 직렬공진 방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외운다라고 하면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선로정수 평형,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직렬공진 방지 요렇게만 외워놓으셔도 되죠. 그래서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직렬공진 방지 당연히 맞죠. 직렬공진 방지 맞는 말이고 대지정전 용량의 감소더라. 대지정전 용량의 감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3번 통신선 유도장애 감소 맞는 말이고 선로정수 평형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걸 골라라 라고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10번. 각 전력계통에서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했을 때 장점 중 틀린 건 뭐냐? 여기에 지금 상호 연결에다 밑줄 쳐놓으셔야 되죠. 상호 연결. 상호 연결했던 얘기는 한 군데서 전기를 받지 않고 여러 군데서 전기를 받았겠다라는 뜻입니다. 상호 연결했다라는 거. 그러면 상호 연계를 하겠다. 연계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군데서 들어오던 게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예비력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예비력 절감.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사고가 났을 때 확대 우려가 있죠. 사고가 났을 때 확대될 우려가 있더라라는 게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연결을 하면 단락사고 시 전류가 무지하게 커지게 돼 있죠. 리액턴스가 뭐가 돼서 병렬이 돼서 작아짐으로써 전류가 크게 흐르더라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건설비 및 운영 경비를 절감함으로 경제급전이 용이해지더라. 맞는 말이고 주파수 변화가 작아지고 각 전력계통의 신뢰도는 높아지면서 4번 선로 임피던스가 증가가 되어 단락 전류는 감소한다. 이게 틀렸죠. 연계하면 병렬이 된다 그랬습니다. 병렬. 여러 군데서 전기를 받는 건 병렬이 돼서 임피던스 감소. 임피던스가 감소하면서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른다 그랬죠.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르더라. 11번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전기가 아닌 거. 문제 보니까 전압 요소가 필요치 않은 거. 이런 말을 전했어요. 필요치 않는. 근데 1번 주파수는 당연히 전압이 있어야지만이 주파수가 되는 거고 동기 탈조 계전기 이것도 전압이 맞는 거고 지락 과전류 계전기더라. 이게 틀렸네요. 지락 과전류 계전기. 지락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면 OCGR을 쓰지요. OCGR. 그럼 얘는 지락이 났을 때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니까 전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돼 있죠. 전압과 무관하게로 돼 있더라. 그 다음 4번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전기더라. 방향성 때문에 그렇죠. 4번은 방향성 때문에 전압을 따지죠. 방향성. 전압이 필요하더라. 방향성.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순간적으로 참 착각하면 3번, 4번 둘 다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방향성을 가지면 전압도 따져야 된다는 거. 12번 수력발전소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흡출관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흡출관은 반동수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죠. 반동수차. 반동수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로서 얘는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게 쓰는 거죠.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 그래서 흡출관은 이론적으로는 높이가 이론상 8에서 10m를 쓰게 돼 있어요. 8에서 10m. 근데 실제상은 6에서 8m만 쓰게 돼 있죠. 너무 높으면 공동현상이 생기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도 부르죠.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높아도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낙차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라고 쓸 수 있죠. 낙차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더라. 그 다음에 13번 인터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 어떻게 되느냐. 인터록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인터록. 그러면 13번 인터록. 인터록 하면 사실은 동시 투입 방지죠. 인터록이라고 하면 동시 투입 방지로서 하나가 동작을 할 때 나머지 하나가 동작을 못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 되지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제 달로기와 차단기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달로기 DS와 여기 CB를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 투입할 때는 항상 누구부터 투입하는 거고 투입 닫는다. 그러면 DS부터 닫고 CB를 닫게 돼 있죠. 반대로 차단 연다. 열 때는 CB부터 열고 DS를 열어야지 되겠죠. DS를 열어야 되더라. 그래서 DS, CB, CB, DS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이 달로기를 닫을 수 있고 차단기를 열어야지만이 달로기를 열 수 있더라 라고 쓸 수 있죠. 이 녀석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열려 있어야 달로기를 닫거나 열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죠. 이 녀석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조작자의 의중에 따라 개폐가 돼야 된다. 의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2번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달로기를 닫을 수 있더라. 닫거나 맞죠. 3번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만 달로기를 닫을 수 있더라. 차단기가 닫혀 있는데 달로기를 닫았다가는 달로기 터져 나갑니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차단기와 달로기를 별도로 닫고 열 수 있어야 된다. 별도가 아니죠. 하나가 닫고 하나가 열리고 이래야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로 교류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여 전압 강화와 배전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같은 전력 그리고 같은 선로 그리고 단상 2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여 전압 강화와 배전 효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단상 2선식이더라. 첫 번째 단상 2선 그러면 선은 그대로 이렇게 되죠. 단상 2선이. 그러면 얘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똑같죠. 그럼 여기 V랑 E랑 똑같은 거야. 여기 110이면 얘도 1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상 3선이더라. 같은 선로라 그랬어요. 같은 부하에. 근데 얘는 중성선이 이렇게 하나 더 오는 거죠. 중성선. 단상 3선이니까. 그럼 여기가 상전압, 여기가 성간전압. 얘는 V와 E가 같았죠. 근데 얘는 V가 2배 E가 됐죠. 전압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 있는 2와 우리는 부하를 쓸 때 상전합으로 부하를 쓰는 거예요. 상전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말 그대로 뭐가 된 거고 상전합 2와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를 비교해보면 얘는 2배가 됐죠. 2배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V 여기 있는 V 전압이 2배로 높아졌죠. 2배로 높아졌으니까 전압강하는 보통 우리가 전압강하는 V 코사인 세타의 P라고도 써요 못 써요? 요놈에서 쓴다라면 전압가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드라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부하에 같은 선로를 그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겠죠. 전압이 2배가 높아졌으니까 전압강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3선은 전압강하가 줄고 그 다음에 효율은 올라가기로 돼 있죠. 효율은 올라간다. 전압강하가 작아졌으니까 그만큼 효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배전효율은 증가하더라. 15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가 없는 건 누구냐? 전력 원선도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전력 원선도라는 건 원과 선으로 나타내는 그림이죠. 근데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건 딱 2개입니다.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과도 안정 극한 전력과 과도 안정 극한 전력 그리고 코로나 손실 전력 요 세 가지는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죠. 구할 수가 없더라. 전력의 원과 선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란 얘기예요. 원과 선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알 수 없는 거 코로나 손실 4번이 되겠죠. 얘는 나오면 맨날 이걸 물어봅니다. 전력 원선으로부터 알 수 없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2개라는 거. 16번 가공성 계통은 지중성 계통보다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많이들 틀리시는데 가공, 지중 그럼 가공이면 전선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지중이면 전선을 이렇게 붙여 놓죠. 그럼 등가성간거리 D가 가공이 커지면서 L과 C는 당연히 L은 D하고 비례관계니까 증가 C는 감소가 되죠. 감소. 근데 반대로 지중은 가공에 비해서 L 감소 C 증가다라고 쓰게 돼 있죠. C 증가라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은 로그 10 R분의 D를 쓰죠. R분의 D. 그 다음에 C는 로그 10 R분의 D분의 0.0243 이렇게 쓰잖아요. 공간이 좀 작아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D하고 L은 비례관계 D하고 C는 반비례를 나타내주죠. 반비례. 그래서 가공은 지중에 비해서 L은 증가 C는 감소라고 쓰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17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ZS의 제로와 ZSS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얘는 또 루트 Y분의 Z 그러면서 루트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로서 R과 G를 무시하라 했으니까 남는 건 루트 C분의 L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루트 C분의 L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8. 다음 중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거. 우리 코로나 임계전압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0 R분의 D다라고 쓸 수 있죠. R분의 D. 그럼 얘는 전선의 표면 개수, 날씨 개수, 상대 공기 밀도, 전선의 지름이라고 쓸 수 있죠. 전선의 지름. 그래서 전선이 표면이 깨끗하면 좋은 거고, 날씨가 맑으면 좋고, 상대 공기 밀도가 높아야 되고, 전선이 지름이 굵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날씨는 맑다 맞고 기압은 높다. 상대 공기 밀도가 낮아야 된다. 이게 틀렸죠. 공기 밀도는 높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높아야 되더라. 19번. 어느 수용가의 부하 설비는 전등은 500, 전열은 600, 전동기 400, 기타가 100이고 이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1200일 때 수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수용률은 수용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인데 수용설비가 몇 개 있어요? 설비가 500, 600, 400, 100이 있으니까 다 더해서 500, 600, 400, 100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더한 것분에 최대가 1200이라고 나왔습니다. 1200 곱하기 100. 그래서 이놈은 75%. 75%가 정답이 되죠. 20번.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없는 거. 케이블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도체, 그리고 유전체, 그리고 피복,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체에 의한 건 저항손, 유전체에 의한 건 유전체손, 그리고 연피손, 피복에 의한 건 연피. 그러면 철손은 기계손이죠. 철손은 기계적인 손실. 그래서 아닌 건 철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에서 우리 생긴다 그래서 연피, 유전체에서 생긴다 그래서 유전체, 저항에 의해서 생긴다 저항손. 그래서 케이블에서는 세 가지 저항손, 유전체손, 연피손 이렇게 세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시면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도 또 그리 어려운 문제들 아니고 말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